북한은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남북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남북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남북통신시험연락선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차단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공 기류를 놓고 정권의 체면을 살리고 돈을 걷어들이는 것 두 가지가 절실하다고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한국 정부에게 첫째는 무릎을 꿇고 둘째는 달러를 달라고 강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고 달러 박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을 선언한 것은 남북관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상하 종속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북한은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공식화하면 대남 공격을 예고했다면서 정부가 이에 복종하면 남북관계는 종속관계로 바뀌게 된다면서 선택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초거대 문재인 정부 의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난해 8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을 것이라는 새 정황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우한의 병원 주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인터넷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를 증거로 8일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내용을 보면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우한 병원 5곳에 주차된 차량이 1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해 그해 12월 정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그 한위로 2018년 10월과 2019년 9월 찍힌 우한 퉁지의학원 주차장 위성사진을 비교하면 각각 112대, 214대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한 지역에 있는 태녀우 병원 주차장도 2018년 10월과 2019년 10월 각각 171대, 285대로 달랐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존 브라운스타인 교수는 병원 주차장이 붐빈다는 것은 당시 병원이 얼마나 바빴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늦여름의 가을, 우한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입니다. 존 브라운 교수는 한 해를 들면서 몇 년 전 중남미 지역 병원이 독감철에 매우 바빠졌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병원 주차장을 보기만 해도 독감철을 예측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몇 가지 정황을 더 추가했습니다. 우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 시점에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감기와 설사, 검색량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한 첫 번째 코로나19 공식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보다 훨씬 앞서 전염병이 유행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한 셈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디지털 메디신에 이런 내용의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저지 플로이드 시위 때 폭동 피해를 당한 한인타운과 롱비치, 다운타운, 웨스트홀리우드 등 LA 인근 지역에서 약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업소들에게 피해 복구 및 위로금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제부터 실시하는 LA 카운티 정부에서 이번 소요 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비즈니스 업주들을 지원할 예정으로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안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이번 피해 신고를 통해 피해 규모를 산정, 지원에 참고하려는 것 같다고 예상하고 LA 한인회에서는 피해 업주들을 위해 LA 카운티 피해 보고 절차를 대신 돕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에서 피해 업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고 그냥 간단히 대신 해주세요라고 답변해주면 LA 한인회가 대신 해 신청해주고 연락처나 이메일은 기존에 알려준 각 업주들에게 LA 카운티에서 직접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면 LA 한인회 이메일 info@kfla.org 혹은 전화번호 3237320700으로 연락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거나 입원 당시 고열, 낮은 산소 포화도와 심장 손상 등 이 네 가지가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초기에 선별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의료진에 의해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남대학교 병원 권역호흡기 전문질환센터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연구팀 일저자, 장종걸 교신저자, 안준홍 교수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110명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ARDS를 보이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을 중증 환자로 보고 110명 중 중증 환자 23명을 분류했습니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 시 환자가 당뇨병을 보유했거나 체온은 37.8도 이상인 경우, 산소 포화도 92% 미만이었고, 심장 손상을 나타내는 생체 표지자 CK-MB 수치가 6.3보다 높은 경우 등 총 4가지가 코로나19를 중증으로 몰아가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뇨병 환자의 48.3%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데 비해 당뇨가 없는 환자는 11.1%만이 중증으로 악화했습니다. 병원 방문 때 체온이 37.8도 이상인 환자는 41.0%가 중증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37.8도 미만인 환자의 중증 진행 비율은 9.9%에 그쳤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기준치 미만인 환자의 58.6%, CK-MB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은 환자의 85.7%가 중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있으면 13%, 두 가지가 있으면 60% 확률로 중증으로 악화됐으며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동반한 환자는 100% 중증으로 직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준홍 교수는 위험 요인 4개 중에서 3개만 갖고 있어도 모두 중증으로 악화했다며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를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는 게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대구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인 희움 역사관에서 열린 2020년 대구 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다시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앞서 고인이 된 25명의 할머니들 앞에 술잔을 올리며 언니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할 일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다면서 나는 끝끝내 이 원수를 갚겠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구에 남은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로 지난달 7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윤당 선임과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수요 집회 후원금 등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주최한 것으로 시민모임은 매년 6월 6일을 대구 경북 일본군 피해자 추모의 날로 정해 세상을 등진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해오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수요 집회 이거는 없애야 한다. 정신대 대책협의회도 없애라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하늘나라로 가야 우리 먼저 간 언니들한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쪽 눈을 실명한 김복동 할머니를 끌고 온대를 다녔다면서 언니들 내가 해결하겠어. 언니들 모든 사람 세계의 사람들한테 복을 주고 행복을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이 할머니는 또 조금 전에 여기 술잔을 부은 변호사가 있다. 우리를 26년이나 팔아먹은 악인이다. 어디 여기 와서 술잔을 부어. 건방지게 언니들 나는 끝끝내 이 원수를 갚을 것이라며 흐느꼈습니다. 이 발언은 시민모임 이사이자 2000년대 초반 시민모임 대표를 지낸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를 잘 아는 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왔으며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 등에서 이 할머니를 원고로 앞세워 승소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정대협, 정의연에 이어 시민모임도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시민모임을 누가 만들었나? 최 변호사가 만들었어. 이 사람 최 변호사가 시민모임을 26년이나 해오면서 아무것도 도와준 적이 없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할머니는 안희정선 전 시민모임 대표를 겨냥해서도 지난 6년 동안 대표를 유임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 미국에 같이 가자고 해도 한 번도 따라가 주지 않았다면서 정대협과 시민모임에 30년 동안 할머니들이 당했다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이 할머니의 호통에 최봉태 변호사는 행사 도중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위장약 파모티딘이 코로나 경증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화불량과 위산과다증, 그리고 위장약으로 널리 쓰이는 의약품 성분 파모티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초기에 증상 발현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뉴욕에 위치한 노스웰 암연구소를 비롯한 미국 유럽 공동연구팀은 파모티딘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 자가격리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학술지 영국 소화기학회지가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파모티딘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히스타민2라는 물질과 결합해 히스타민2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산의 과다 분비로 인한 위궤양, 식도염, 속쓰림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펩시드 Ac라는 파모티딘 성분의 제제를 코로나19 확진자, 성인 10명에 투약해 진행됐습니다. 23세에서 71세까지 여러 인종으로 구성됐으며 고혈압과 비만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한 그룹과 기저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도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기침, 호흡곤란, 피로, 두통, 위각 및 후각 상실, 불쾌감을 기존암 환자들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생활 수행 능력 평가 지표인 ECOG-PS를 이용해 평가했습니다. ECOG 점수는 0점에서 4점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0점은 증상이 없는 경우이며 4점은 증상이 심각해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환자들의 느낀 코로나19 증상은 이틀부터 26일간 지속됐습니다. 증상이 발생하면서 모두 파모티딘 복용을 시작했고 치료 기간은 5일부터 21일로 평균 11일이었습니다. 80mg짜리 파모티딘 일정씩 하루 3번 복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10명은 모두 파모티딘 복용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증상이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복용 14일 후에는 대부분 증상이 사라졌고 특히 기침과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은 피로감 등 전신 증상보다 빠르게 좋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정시 임상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외래 환자에서 파모티딘이 치료에 이점을 제시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파모티딘이 어떤 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환자들의 면역 반응을 바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라 각종 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망 사건 항의 시위 중 폭동 및 약탈 행위를 한 혐의자 명단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지난달 31일 워싱턴 시내 상점가에서 연행한 18명의 폭동 및 약탈 행위 혐의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권재혁 22세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 중범죄 약탈 혐의로 기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루프타 코리안의 좋은 명성을 루팅 즉 약탈이라는 뜻의 코리안이 깎아 먹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루프타 코리안은 1992년 LA 폭동에서 자경단을 만들어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들을 뜻하는 말로 총기 등으로 무장한 지역 공동체의 수호자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권 씨의 신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한 미국인은 혐의자 명단이 담긴 워싱턴 경찰국 트위터에 권재혁은 볼티모어 예술학교에 다니는 한국 출신 유학생이라며 추방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볼티모어 메릴랜드 예술학교 당국은 전체 학적부를 검토했지만 등록한 학생 중 권재혁이라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총영사관은 권 씨를 미국 시민권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관계자는 문의가 많아 주미대사관 측에 확인했다며 미국 시민권자가 틀림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권자로 확인되는 경우 우리가 조력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6일 대구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인 희움 역사관에서 열린 2020년 대구 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다시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앞서 고인이 된 25명의 할머니들 앞에 술잔을 올리며 언니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할 일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다면서 나는 끝끝내 이 원수를 갚겠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구에 남은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로 지난달 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윤당 선임과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수요 집회 후원금 등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주최한 것으로 시민모임은 매년 6월 6일을 대구 경북 일본군 피해자 추모의 날로 정해 세상을 등진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해오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수요 집회 이거는 없애야 한다. 정신대 대책협의회도 없애라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하늘나라로 가야 우리 먼저 간 언니들한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쪽 눈을 실명한 김복동 할머니를 끌고 온대를 다녔다면서 언니들 내가 해결하겠어. 언니들 모든 사람 세계의 사람들한테 복을 주고 행복을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이 할머니는 또
조금 전에 여기 술잔을 부은 변호사가 있다. 우리를 26년이나 팔아먹은 악인이다. 어디 여기 와서 술잔을 부어. 건방지게 언니들 나는 끝끝내 이 원수를 갚을 것이라며 흐느꼈습니다. 이 발언은 시민모임 이사이자 2000년대 초반 시민모임 대표를 지낸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를 잘 아는 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왔으며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 등에서 이 할머니를 원고로 앞세워 승소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정대협, 정의연에 이어 시민모임도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시민모임을 누가 만들었나? 최 변호사가 만들었어. 이 사람 최 변호사가 시민모임을 26년이나 해오면서 아무것도 도와준 적이 없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할머니는 안희정선 전 시민모임 대표를 겨냥해서도 지난 6년 동안 대표를 유임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 미국에 같이 가자고 해도 한 번도 따라가 주지 않았다면서 정대협과 시민모임에 30년 동안 할머니들이 당했다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이 할머니의 호통에 최봉태 변호사는 행사 도중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화불량과 위산과다증, 그리고 위장약으로 널리 쓰이는 의약품 성분 파모티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초기에 증상 발현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뉴욕에 위치한 노스웰 암연구소를 비롯한 미국 유럽 공동연구팀은 파모티딘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 자가격리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학술지 영국 소화기학회지가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파모티딘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히스타민2라는 물질과 결합해 히스타민2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산의 과다 분비로 인한 위궤양, 식도염, 속쓰림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펩시드 A씨라는 파모티딘 성분의 제제를 코로나19 확진자, 성인 10명에 투약해 진행됐습니다. 23세에서 71세까지 여러 인종으로 구성됐으며 고혈압과 비만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한 그룹과 기저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도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기침, 호흡곤란, 피로, 두통, 위강 및 후각 상실, 불쾌감을 기존암 환자들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생활 수행 능력 평가 지표인 ECOG PS를 이용해 평가했습니다. ECOG 점수는 0점에서 4점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0점은 증상이 없는 경우이며 4점은 증상이 심각해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환자들의 느낀 코로나19 증상은 이틀부터 26일간 지속됐습니다. 증상이 발생하면서 모두 파모티딘 복용을 시작했고 치료 기간은 5일부터 21일로 평균 11일이었습니다. 80mg짜리 파모티딘 일정씩 하루 3번 복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10명은 모두 파모티딘 복용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증상이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복용 14일 후에는 대부분 증상이 사라졌고 특히 기침과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은 피로감 등 전신 증상보다 빠르게 좋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정시 임상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외래 환자에서 파모티딘이 치료에 이점을 제시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파모티딘이 어떤 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환자들의 면역 반응을 바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저지 플로이드 시위 때 폭동 피해를 당한 한인타운과 롱비치, 다운타운, 웨스트홀리우드 등 LA 인근 지역에서 약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업소들에게 피해 복구 및 위로금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제부터 실시하는 LA 카운티 정부에서 이번 소요 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비즈니스 업주들을 지원할 예정으로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안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이번 피해 신고를 통해 피해 규모를 산정, 지원에 참고하려는 것 같다고 예상하고 LA 한인회에서는 피해 업주들을 위해 LA 카운티 피해 보고 절차를 대신 돕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에서 피해 업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고 그냥 간단히 대신 해주세요라고 답변해주면 LA 한인회가 대신 해 신청해주고 연락처나 이메일은 기존에 알려준 각 업주들에게 LA 카운티에서 직접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면 LA 한인회 이메일 info@kfla.org 혹은 전화번호 323-7320-700으로 연락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10일 오전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A 소장의 발인식이 치러진 가운데 지난 6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최초 119 신고 당시 상황이 녹취록을 통해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신고자 B씨는 자신을 A 소장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B씨는 정의연대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출신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으로 합류한 B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매일경제가 확인한 1일 구상황실 녹취록에 따르면 B씨가 최초 119에 신고한 시점은 지난 6일 오후 10시 33분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였다고 녹취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B씨는 아는 분이 지금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며 그래서 저희가 집에 찾아왔는데 집 앞에 있는데 집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19 상황실 직원이 신고자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묻자 B씨는 지인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가 집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정황도 녹취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상황실 직원은 안에서 전화 벨소리가 울리냐고 묻자 B씨는 안 들리는 것 같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답했습니다. A 소장은 당시 휴대전화를 집 앞에 주차해둔 차에 두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녹취록을 입수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신고자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윤 의원의 여성 비서관으로 채용된 B씨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신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거나 입원 당시 고열, 낮은 산소 포화도와 심장 손상 등 이 네 가지가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초기에 선별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의료진에 의해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남대학교 병원 권역호흡기 전문질환센터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연구팀 일저자, 장종걸 교신저자, 안준홍 교수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110명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ARDS를 보이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을 중증 환자로 보고 110명 중 중증 환자 23명을 분류했습니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 시 환자가 당뇨병을 보유했거나 체온은 37.8도 이상인 경우, 산소 포화도 92% 미만이었고 심장 손상을 나타내는 생체 표지자 CK-MB 수치가 6.3보다 높은 경우 등 총 4가지가 코로나19를 중증으로 몰아가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뇨병 환자의 48.3%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데 비해 당뇨가 없는 환자는 11.1%만이 중증으로 악화했습니다. 병원 방문 때 체온이 37.8도 이상인 환자는 41.0%가 중증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37.8도 미만인 환자의 중증 진행 비율은 9.9%에 그쳤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기준치 미만인 환자의 58.6%, CK-MB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은 환자의 85.7%가 중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있으면 13%, 두 가지가 있으면 60% 확률로 중증으로 악화됐으며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동반한 환자는 100% 중증으로 직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준홍 교수는 위험 요인 4개 중에서 3개만 갖고 있어도 모두 중증으로 악화했다며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를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는 게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리알토에 사는 60대 한인 남성이 거리에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은 증오 범죄 여부는 확실하게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를 본 할아버지의 사진을 손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소녀는 전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의 할아버지가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리알토 지역 버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와 차이나 바이러스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트위터에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알토 경찰은 버스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한인 남성을 뒤에서 밀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아시아계 미국인 관련 뉴스 매체인 넥스트샤크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가 용의자에 대해 검은색 후드티 또는 재킷, 흰색 바지를 입은 흑인 남성으로 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60대 한인 남성이 다친 것은 맞지만 손녀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한국인 또는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논란이 확산되자 할아버지의 폭행 피해 글과 사진을 트위터에서 삭제했습니다. 대신 소녀는 이번 일로 한인과 흑인 간 대결을 조장해선 안 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제발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7월이면 코로나19 백신이 시판전 마지막 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7월 모더나를 시작으로 8월 옥스퍼드의 아스트라제네카 9월은 존슨앤드존슨이 각각 제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번 임상시험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백신 시험은 별도로 진행되지만 안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정 부분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점검하는 시판전 마지막 단계로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에 50여 개 지역에서 약 3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시애틀의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감염병 전문가인 레리 코니 박사의 말을 보도하는 자리에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자는 임상시험 시작 후 6개월 내지 8개월 안에 해답을 얻기를 기대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얻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화이자 제약회사도 역시 7월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드스트리트 저널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재 10개 실험용 백신이 인간을 대상으로 시험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26개가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경기에 아직도 곤경에 처해 있는 미국민 가정에 워싱턴에 2차 현금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현재 미국민 다수에게 두 번째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최종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무누신 재무장관의 언급으로 차기 코로나9 패키지에는 2차 현금 지원이 포함될 게 확실해졌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지원 방안에는 하원에서 가결된 히어로즈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 법안에는 1차 때에 제외됐던 고교학년과 대학생들, 소셜 번호 없는 이민자들까지 확대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어느 선에서 결정하게 될 것인지는 백악관 최종 결심에 달려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규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밥 블루맨필드 LA 시의원은 쓰레기 무단 투기는 타인의 무례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오염됐을지 모르는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는 미화원들에게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지난달 시 위생국에 일회용 마스크와 비닐 장갑 등을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과격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하고 캐피털힐 자치구를 선포했습니다. 이들 시위대의 이름을 스스로 줄임말인 카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시애틀 캐피털힐 지역 6개 블록에 목재 바리케이드와 무장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에서 해방된 구역, 카프리존이란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치구에 있던 경찰은 경찰서 방화 협박을 받고는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바리케이드를 지키는 시위대는 총기로 무장했고 상점 약탈이 일부 자행됩니다. 워싱턴주에서는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러나 폭스뉴스는 11일 카즈와 관련 미국 주류 언론이 모두 침묵한다고 지적하며 뉴욕타임스가 카즈를 인종적 정의를 위한 고양이라고 극찬한 것을 비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들 사이에는 아직 지도부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로 언제까지 자치구를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경찰개혁 같은 시위대의 요구를 당국이 받아들일 때까지 수주 동안은 자치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바리케이트에는 극자 성향 구호인 캐피털 힐인민공화국이라는 글귀가 적힌 것도 있습니다. 한 시위대는 뉴욕타임스에 우리는 경찰이 필요 없으며 그들이 없어도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행동과 실천을 통해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1일 시애틀의 분리독립주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진보주의자들이 카즈를 키웠다고 비난하고 카즈의 영토를 침공할지
아니면 분리 독립하게 내버려둘지는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 이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시애틀을 장악했다며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와 제니 더칸 시애틀 시장을 향해 당장 당신들의 도시를 되찾으라.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시위대 해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슬리 주지사와 더칸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더칸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벙커에나 들어가 있으라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했다면 미니애폴리스와 시애틀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역 당국이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